그 이제 봄비 이후에 따뜻해지고 한다는데 뉴스도 네. 한동안은 민주당 뭐 위기설, 위기론으로 계속 이제 뒤덮였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들 보니까 확실하게 좀 기류 변화가 있어요. 네. 이 지구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절반이 한쪽이 따뜻해지면 한쪽은 추워지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신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위기감 느낀 보수 신문들. 위기감 느낀 보수 신문들. 예, 이 키워드 하나로 모든 전국을 지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신문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우리 맛지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네. 신문 지면을 종횡무진으로 오늘 누빌 거거든요. 맛지도 탐색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지면을 그대로 따라오시면서 저희 얘기들을 시청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아주 왜 재밌을 것 위기라고 같습니다. 느끼는지 위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머릿속에서 상기시키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같이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일보 3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조선일보 3면입니다. 네. 왜 위기를 조선일보가 느끼고 있을까? 느껴지세요? 민주당에 실망한 야표심 조국으로 총선 야권파이 더 커졌다. 조선일보 입장에서 큰일 났네. 그 밑에. 예, 위기론에도 한동훈만 쳐다보는 여. 큰일 났네. 그러니까 흐름이 예. 야권 파이가 더 커졌다.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에 실망한 표심을 뭔가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그걸 떠받치면서 그게 다시 이제 민주당 지지로 가는 흐름이 형성이 됐다. 그 얘기는 계속 이제 전해드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밑에 지금도 보셨듯이 한동훈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당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면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감을 느끼면서 여당에 너넨 뭐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좀 특이하다. 어제 저희가 소식 예. 전해드리면서 조선일보가 5개, 그러니까 총선을 한 달 앞두고 5개 쟁점 지역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한 네. 지역마다 500명씩 샘플을 넣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각 후보별로 어떤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되지만 조선일보가 이 여론조사를 해놓고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이거 뭐지? 계속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보도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면 배치를 보니까 한 장에 메시지를 다 담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흐름을 보니까 이거 민주당 지지층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이걸 조선일보가 지금 읽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3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1면 머릿 기사에도 관련 내용을 올렸어요. 1면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자, 저렇게 됩니다.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 혁신당 이변. 이게 일면 탑 기사네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월에서 11일 실시한 주요 5개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국 혁신당이 지역별로 15에서 24%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5개 지역이 어디냐면요. 성남 분당갑, 수원병, 경남 양산을, 서울 마포을, 인천 계양을이에요. 이게 격전지네요. 네, 격전지이자 지역의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여론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비례 투표 의향을 묻는 거예요. 예. 국민의 미래가 성남 분당갑에 27%, 민주당 1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8 이렇게 나오고요. 수원평, 국민의 미래 26, 민주 15,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9, 경남 양산을 국민의 미래 32, 민주 15,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4, 양산을인데 마포을 국민의 미래 21, 민주당 13, 조국혁신당 24, 개혁신당 7, 인천 계양을 국민의 미래 25, 민주당 19, 조국혁신당 24, 개혁신당 6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제 숫자만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숫자 가지고 좀 이렇게 귀에 들어오고 시선에 좀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남 분당갑은 뭐 성남의 강남이다 이렇게 불리는 지역이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광재 전 의원이 같이 지금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19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민의미래가 27이 나오는데 민주하고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3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할 때보다 훨씬 높은 거네요. 네. 예. 만약에 조국 혁신당을 어떤 층이 가서 찍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갔겠죠, 일부. 네. 그렇지만 두 개를 합쳤을 때 34가 나온다는 얘기는 조국 혁신당에 이 정도 표를 던지는 사람이 국민의당에다가 국민의힘에다 표를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구에. 예. 이러면 판세가 바뀔 수 있다. 조선일보 논리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층까지 움직이고 있다, 부동층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움직였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 3면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엔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그러니까 비례 투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위성 정당을 이 두 개 정당이 지금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지율을 합치면 지금 국민의힘 위성 정당이 얻고 있는 지지율하고 거의 같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출발선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다는 맞아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보도의 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 것들을 쭉 이 요약을 해보면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간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그래서 위기감이 더 짙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이 일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야권 지지층이 지민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에 나서면서 전체 야권 파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야권 관계자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예. 조국 혁신당이 지금 여세를 몰아간다면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국일보의 경우에도 지금 일면에 조국 혁신당 관련 기사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일보의 기사 톤은 조국 혁신당의 어떤 뭐 좀 이제 이게 신문 왜 물결을 탔지? 신문 이 종이를 찍어가지고 지금 스캔을 하다 보니까 우리 PD님의 좀 특별한 쭈글쭈글합니다. 관심입니다. 한국일보에 좀 대한. 쭈글쭈글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쌍끌이 심판론에 뜨는 조국 네. 혁신당.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 한국일보의 전반적인 신문 톤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시선은 지금 아닐까 좀 같이 판단하려고 했거든요. 뭐냐면은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뜨는 게 한국 정치에 그렇게 뭐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런 가치 판단으로 갈 수 있는 제목 배치들을 해놨는데 근데 이제 제목은 제목이고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단서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 기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런 이게 골수 민주당 지지자 A씨의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골수 민주당 지지자 A씨라는 게 중요해요. 골수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A씨가 골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신문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거.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40대 후반 남성이고 수도권 거주한대요. 네. 근데 민주당 공천에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투표장에 안 나가려고 했는데 조국당 비례 찍으러 갈 겁니다. 저라고 조국 전 장관에게 실망한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더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예. 아까 중도층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도층도 결국은 중도층도 선거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민의힘에 끌려가는 중도층이 있고 민주당에 끌려가는 중도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연성 민주당 지지층이 될 가능성 있는 중도층이라는 게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면서 근데 이분이 결국 가서 투표소에 가서 정당 투표만 조국 혁신당 찍고 지역구 투표는 여기서 나온 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 이러고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지역구에서 민주당 찍고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지민비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야권의 파이가 커진다라고 조선일보가 기사에 쓰고 있는 그 대목이 한국일보에도 나온다 말씀드린 그러니까 건데. 투표장에 네. 가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끌고 오는 저- 거죠. 그 이제 골수 민주당 지지자 A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후퇴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신 못 차리고 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그동안에 민주당에도 이런 톤으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권하고 뭘 얼마나 잘 싸웠어. 되게 무기력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난 지지층이 지금 되게 흥미롭게도 민주당을 더 지지하기보다는 조국 혁신당 쪽의 지지 의사를 표현해서 조국 혁신당이 가가지고 윤석열 정권 팍 쳐버리길 기대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선일보가 또 어떻게 설명하냐. 예. 3면 제목이 아까 보셨듯이 민주당에 실망한 야표심 조국으로 총선 여권 파이 더 커졌다지 않습니까? 예. 아까 처음에 보신 거.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이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 창당 움직임에 큰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어쨌든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총선 판세의 의미 있는 변수는
되게 어렵다라고 봤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율이 막 나오고 하니까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는 범죄자 연대라며 바람 차단에 나섰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나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 150석 이상을 확보하면 사실상 좌파 진영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슬슬 여당 뭐 하냐라는 얘기로 가는 건데 여당 관계자를 인용을 합니다. 그동안 여야 선거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 대립으로 잡혀가는 흐름이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으면서 국면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부상으로 한 위원장 대신 윤 대통령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걸 조선일보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